찬원아, 생일 축하해. 간결한 한마디가 홀 안에 둥그렇게 퍼졌다. 관객석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올 듯 말 듯 맴돌았다. 이찬원은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다 굳어버렸다. 마이크가 입술에 닿기도 전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네가 준비한 거야? 묻는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그 안에는 믿기지 않는 마음의 곡선이 선명했다. 김용빈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무대 뒤를 가리켰다.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고 어딘지 오래된 영화처럼 거친 질감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엔 낡은 연습실, 바닥에 덕지덕지 붙은 테이프, 구겨진 악보,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있었다. 고단한 웃음과 굴욕 같은 실수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 교차했다. 영상의 마지막엔 첫 무대에 오르기 전 서로의 손목을 붙잡고 잘해보자 라고 말하던 순간이 멈춰 서 있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인 사이 영상이 사라지고 무대 중앙에 오래된 나무 테이블 하나가 밀려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매끈한 검은 상자 하나, 광택을 받은 표면에는 아무 문구도 없이 작은 은색 점 하나가 반짝였다. 김용빈은 상자를 이찬원 앞으로 밀어놓았다. 열어봐. 뚜껑이 열리자 흑백 사진들이 노트처럼 묶여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관객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구석진 장면들, 콘센트가 고장나 조명을 못 켠 채 돌려보던 소리 없는 리허설. 공연 중 현이 끊어져 맨손으로 리듬을 떼우던 순간, 지방 행사장에서 비바람을 뚫고 달려온 밤, 그리고 무대가 끝난 후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등만 두드리던 뒷모습, 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 사진들 사이 투명한 필름에 인쇄된 작은 악보 조각이 삽입되어 있었다. 제목도 작곡자 표기도 없는 악보, 한 줄짜리 멜로디가 조용히 길을 튼 뒤 마디를 건너뛰듯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비워진 칸들이 나타났다. 이건 뭐지? 이찬원은 악보를 빛에 비추며 묻는다. 김용빈이 미소를 비스듬히 접었다. 네가 완성할 노래야. 그리고 네가 모르는 우리가 함께 쓴 시간들의 악보. 공연장의 공기는 적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그 빈칸들에서 무언가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잠겼다. 김용빈은 이어폰 하나를 이찬원에게 건넸다. 가이드 녹음이 있어. 하지만 절반은 일부러 비워놨어. 내 숨으로 채워야 하니까. 작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이찬원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그의 표정은 음악을 따라 비밀리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변화했다. 놀람, 회상, 쓸쓸함, 그리고 낯선 확신. 음악을 듣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는 조용한 전환이 진행됐다. 작은 현악 사중주가 자리를 잡고 콘트라베이스의 낮은 숨이 홀을 쓸었다. 조명은 서서히 따뜻해지며 옅은 금빛을 발했고 객석 뒤편에서 아주 오래전의 바람 냄새 같은 향이 퍼졌다. 이 모든 건 과장된 연출이 아닌 선물 그 자체의 일부였다. 누군가에게 잊힌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누군가가 기억해주면 그 시간은 다시 현재형으로 돌아온다. 오늘 이 무대는 돌아온 시간들의 현재형이었다. 이찬원은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들었다. 이 멜로디, 혹시 그때 대답 대신 김용빈은 객석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그 어둠을 살짝 찢었다. 조명이 그곳을 천천히 비추자 오래전 두 사람을 가르쳤던 무명의 보컬 코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객석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는 병으로 무대를 오래 떠났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아스라히 멀어져 가던 인물이었다. 그 멜로디, 네가 연습실에서 흥얼거린 거야. 코치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선명했다. 그날은 비가 왔고 조명은 나갔고 너희는 음악을 멈추지 않았지. 난 그걸 녹음해놨어. 언젠가 꼭 돌려주고 싶었는데 내 손으로 못했네. 누군가 대신 해줬구나. 이찬원이 김용빈을 바라본다. 질문은 짧고 마음은 길었다. 너 어떻게 찾았어? 선생님을,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다. 무대 위에 천천히 작은 박수가 번졌다. 누군가의 과거를 누군가가 찾아 돌려준 일. 그 사소해 보이는 기적이 오늘 무대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였다. 공연은 이어졌다.
즉석 라이브가 두 곡 지나간 뒤 김용빈은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사실 선물은 하나 더 있어. 그는 웃었지만 웃음 뒤에 있는 결심은 단단했다. 스텝이 들고 나온 건 첫 상자보다 조금 더 큰 낡은 나무 상자였다. 열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모서리마다 시간의 먼지가 얹혀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내부에는 자그마한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있었다. 놀라움이 객석을 가르며 퍼졌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 특유의 씩씩거리는 소음 뒤로 아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찬원아, 네가 이걸 듣는 날이 오면 난 아마도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찬원의 어깨가 불쑥 떨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의 아버지였다. 무대 위 공기는 단번에 방향을 바꾸어 누군가의 시간 속으로 매달려 쏟아지듯 흘러들었다. 내 노래는 네가 가진 착한 마음에서 온다고 믿는다. 그런데 가끔은 그 마음이 너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 기억해라. 음악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다. 그리고 대화에는 침묵도 필요하단다. 테이프는 잠시 멈췄다. 재생이 다시 이어지며 더 어린 목소리가 묻는다. 아빠, 그럼 내가 쉬어도 돼? 아마도 어린 이찬원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럼 쉬어도 된단다. 쉬어야 더 멀리 간다. 그리고 테이프는 부드럽게 끊겼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위도된 멜로드라마를 넘어서는 삶의 문장들이었다. 이찬원은 마이크를 꼭 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이걸 어디서? 김용빈이 조용히 대답했다.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셨어. 언젠가 내게 전해달라고 했대. 괜히 늦었다면 미안하다. 아니야. 이찬원은 눈물을 닦았다. 지금이라서 더 고맙다. 순간 객석의 박수는 더 이상 관객과 연예인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박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길이 되었고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다시 노래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공연이 중반, 진행자는 예정에 없던 코너를 소개했다. 지금부터는 즉석 요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골라보죠. 관례대로라면 이찬원이 한 곡을 골라야 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들어올린 채 갑자기 관객석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조명이 그를 따라 흐르고 관객들은 길을 비켜주며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객석 중간에 앉아있던 김용빈 앞에서 멈춰 섰다.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사실은 네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날이야.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너였으면 좋겠다. 순간 무대와 객석의 공기가 뒤집혔다. 본래의 기획 의도와 생일이라는 형식을 스스로 뒤집는 역전의 선언. 김용빈의 표정에는 짧은 당황과 해맑은 웃음이 동시에 스쳤다. 갑자기 왜 그래? 선물은 받은 사람이 끝을 정하는 거래. 난 오늘 네가 마지막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럼 같이. 두 사람은 다시 무대로 올라왔다. 현악 사중주는 조용히 첫음을 긁었다. 악보 속 빈칸들은 이제 그들의 호흡으로 채워질 차례였다. 그리고 그 빈칸들을 채우는 방식은 따로 똑같이 겹쳐 부른 하모니와 번갈아 부른 멜로디와 마지막에 찾아오는 거의 침묵에 가까운 허밍이었다. 두 사람의 허밍은 마치 카세트 속 아버지의 음성과 대화하는 듯했다. 기억과 현재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악수하는 풍경. 마지막 곡의 잔향이 사라질 무렵 무대 오른편 문이 살짝 열렸다. 스태프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려던 순간 김용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조명이 조심스레 문 쪽을 비췄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관객들이 낮게 웅성였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이자 생전 함께 밴드를 하던 동료라고 소개된 그는 마치 시간을 들고 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하나 더 있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가끔 크게 울어도 된다고. 그리고 기쁜 날엔 더 크게 울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하모니카를 꺼내 짧은 멜로디를 불었다. 카세트 테이프 안에서 끝나지 못한 말의 요약처럼 그 멜로디는 짧고 명료했다. 그 순간 이찬원은 마치 누군가 허락을 내렸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박수 소리가 그를 감싸 안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따라 울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다. 공연이 피날레는 예정에 없던 앙코르로 이어졌다. 이찬원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생일 케이크 대신 침묵이라는 촛불을 받았습니다. 그 촛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용히 바람이 불면 스스로 꺼지게 두겠습니다. 말은 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유언이기도 했다. 음악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라는 그 오래된 가르침의 변주. 김용빈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대화에 제가 종종 끼어들겠습니다. 시끄럽게 모두가 웃었다. 무대 뒤 스태프들도, 객석의 팬들도, 그리고 어쩌면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오래전 말을 마치지 못한 누군가도. 조명이 서서히 객석까지 환해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위해 무대 중앙에 섰다. 그때 스크린에 짧은 자막이 떴다. 이 무대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장르를 넘어선 헌정이었다. 이름이 하나둘, 그리고 또 하나둘 흘러나왔다. 대부분은 알려진 사람들, 그러나 몇몇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름들이었다. 그러다 마지막 이름이 뜨는 순간 객석에 숨이 걸렸다. 이름 옆에는 제작 지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몇 해 전 무대를 떠난 어느 팬의 것이었다. 생전에 두 사람을 응원하며 적금을 깨다시피 공연을 찾아다녔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사라져도 너희가 노래하는 곳엔 언제나 내 자리 한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던. 그 순간 스태프가 조용히 무대 옆을 가리켰다. 거기엔 객석 번호가 적힌 작은 의자가 하나 무대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그 의자는 그날 공연 내내 비어 있었다. 모두가 이유를 몰랐던 그 공석의 이유가 마지막에 공개된 것이다. 무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초대장을 보냈고 그 초대는 모두의 심장으로 전달되었다.